북조선 패션 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조선의 하늘은 내 손안에 있다. 북조선 도로 위에 핀 꽃, 북한 하늘에 떠 있는 꽃, 풍원입니다. 비행기 탈 때 어떤 거 조심해야 돼? 먹는 것에. 우리 본평이 진짜 민민군이 왔습니다. 남편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염소 기르고 있습니다. 염소 기르고 있는 남편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보, 나는 군복 입었어. 남북 모두가 올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이 바로 2월 14일 사랑을 고백하는 발렌타인데이예요. 저는 얼마 전에 꿈속에서 저스틴 비버가 저한테 사랑을 고백해서 네, 되게 설레었던 적이 있었는데. 비버 아니에요? 네? 그냥 비버 아니에요, 비버? 저스틴 빼고 그냥 비버가. 아무튼 그런데 뭐 여기 계신 장수원 씨 같은 경우는 잭스키스가 벌써 30대 후반이 되셨는데 예전 그 시절에 굉장한 선물을 받으셨죠? 그렇지. 그때 저도 어렸지만요. 그 선물을 주는 친구들도 어렸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큰 거보다는 네. 사람만한 인형에 지퍼를 내리면 모든 이 인형 안에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초콜릿이 아이디어 짱이다. 엄청 많은데. 대단해요. 아니 성대현 씨도 네. RF 대단하다. 네. 대단한데 또 약간 또 세월이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때는 정말 아날로그틱했죠. 네, 손편지와 네. 학과 하갈. 네, 학과 하갈. 학월 관리하기 힘들다. 네, 제가 정말 일이 없을 때 집에서 하갈을 세봤어요. 오빠, 이거 하갈 1000개 그러고 세봤는데 890개인가 한 100개 정도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섭섭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가 하면 뭐 초콜릿 하나도 정말 손수 만들어 주실 것 같은. 예. 아, 초콜릿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이 남자 세 분은 받아봤냐고 날 보고 만들어서 주냐는 얘기예요? 아, 워낙 잘 만드시니까. 왜 그래요? 화이트데이를 받아도. 화이트데이 말고 발렌타인이니까. 어제도 받았어요. 왜 그래요? 특별한 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이거죠. 아니 저기 결혼하고 남편에게는 주세요? 드리세요? 미쳤어요, 남편한테 초콜릿. 주셔야죠. 너무 나이 들어서 있어볼까봐. 아니, 제가 아이들한테는 꼭 만들었었어요. 생일날 이제 손수 다 이렇게 우유랑 섞어서 북에 녹였을 걸 템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봤었는데 아들 장가가고 나니까 세상에 그런 배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싹 말아 넣었어요. 안 해요. 네. 저 북한에는 혹시 발렌타인데이 여성이 먼저 고백한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용감한 여인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절대 노 막 아무리 미인이라도 안 좋아해요. 왜? 예. 북한은 되게 좀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인데 아직도 여자는 그래도 조선 여성스러운 그런 좀 얌전한 면모가 보여야지 대시까지 막 그렇게 남자한테 나 너 좋아해 막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이 아무리 예뻐도 좋아하다가도 싫어해요. 아주 고마운 일을. 저희는 그랬어요. 오는 여자 잡지 말고 가는 여자 잡아라. 가는 여자를 잡아라. 예, 가는 여자 잡아라. 오는 여자도 좀 저돌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 가는 여자, 계속 빠지는 여자. 그래서 북한에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기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북한에서는 자꾸 가면 갈수록 그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막 안달이나 하잖아요. 예, 그런 여자가 더 매력이 있지. 아니 우리 남성분들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성이 그건 이렇게 여자 먼저 입장이고. 제시한다. 뭐, 예.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저한테 뭐 무조건 살자고선이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해가지고 이 여자 뭐지? 진짜 예뻐도요? 은하는 알아요. 저한테 대시하면 저는 안 했고. 와, 대시하면. 알아, 아웃된 거야. 이게 뭐냐면 먼저 대시를 하잖아요. 어쨌든 여자가 이 남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북한은 그냥 만나자가 아니라 결혼을 존재로 만나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하게 되면 북한의 남자들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네가 쏘면 네가 나랑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야랑 살 생각이 없는데 은하가 와서 나랑 살자고 그러면 야 싫다 난 니랑 안 살래. 아니, 그런가 하면 송이 씨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한번 마음에 들면
무조건 자기는 꼬실 수 있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다 하거든요. 지금은요, 이제 사랑엔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야. 그 북한은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봐갖고 여자 남자 구분을 안 해요. 내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눈빛이 교환이 되면은 그렇지. 그때부터는 남자가 말하든 여자가 먼저 말하든 상관이 없이 서로 좋아한다면 그 사람 받아들이면 사귀는 거 싫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자들이 고백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요, 이제 남자친구 딱 보고 너무 좋아갖고 제가 전화했어요.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하니까 아직 없다 그래. 저도 남자친구 없는데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 다음에 말이 없었어요. 그래 그냥 오빠로 이렇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귀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건 떡을 주건 뭐 아니면 쪽지를 주건 이렇게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만가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완전 정복, 북한 속 여성 직업. 네. 자, 뭐 북한에 뭐 어떤 직업이 있을까? 그냥 강제로 뭐 어디 직업을 좀 선택받는 건 아닐까 싶은데 북한에도 여러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실제 북한 제복들을 보여드리는 아주 특별한 패션쇼가 열릴 건데요. 이만갑 북한 여성 제복 패션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전 세계 최초, 방송 최초, 이만갑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 북조선 전문 직업 여성들이 입는 실제 제복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북조선 패션 품평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북조선이 자랑하는 비행기 승무원 나와주시라요. 북조선의 대표 얼굴로 대외용 하보 표지까지 당당히 장식한 고려항공의 승무원입니다. 우아함에 힘을 쓴 남조선의 제복과 달리 이렇게 보시다시피 짙은 푸른색과 짧은 치마로 세련미를 더해서 이게 바로 고려항공의 제복입니다. 오늘 북한 하늘에 떠있는 꽃, 고려항공의 승무원과 함께하는 편안한 비행 되십시오. 다음은 북조선 도로 위를 호령하는 북조선 교통보호원은 나와주시라요. 북조선 도로 위의 핀 꽃, 교통보안원입니다. 북조선 교통보안원의 제복은 어디서나 눈에 띄는 남조선 형광 소재와는 달리 세련된 파란색 상하이와 요, 경광등을 들고 수신호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더 인기가 많은 북한 교통보안원이었습니다. 파란색을 많이 쓰는구나. 너무 놀라마다. 이렇게 섹시해? 북조선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 깜찍한 북조선 어린이 소년단 나와주시라요. 어린이 소년. 귀여워.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소년단
부하원들이 상징인 흰색 상의와 이빨간 넥타이는 북조선 어린이들이 교복이자 자랑입니다. 특히 붉은 넥타이는 항일빨지산의 피를 뜻하는데요. 북조선 모든 인민들을 붉은 사상으로 물들이겠다는 북조선 당국의 의지를 나타낸 옷입니다. 북조선의 어린 반석 소년단과 함께 항상 준비! 다음은 북조선 군대의 자랑. 북조선 군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군악대. 군악대 나와주시라요. 북조선 군악대의 선봉에서 정군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군악대입니다. 이 북조선 군악대의 제복은 남조선의 응원단 제복같이 술을 달고 배지까지 달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악기는 물론 노래와 춤까지 일동으로 하는 북조선 군악대 그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빠져보실까요? 다음은 독수리보다 재빠른 몸짓으로 북조선의 하늘을 지배하는 여전사 공군 나와주시라요. 야! 야! 북조선의 하늘은 내 손 안에 있다. 일반 군인들처럼 국방체를 갖춰 있지만 공군의 제복은 파란색이 견장과 모자로 공군의 특징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의 하늘을 호령하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야! 야야! 마지막은 특별히 남녀 한 쌍이 짝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땅 위를 펄펄 나르는 한 쌍의 북조선 육군 나와주시라요. 칼 같은 각을 돋보게 하는 북조선 육군 제보름은 중상중입니다. 중승. 충성! 북조선에서 온 육군 중위 이다은입니다. 자연의 위장, 은폐를 위해 디지털 무늬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남조선 육군 제복과 달리 북조선 육군 제복은 이렇게 무늬 없는 국방색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저 같은 장교들은 특별히 권총까지 찰 수 있는 혁대를 두를 수 있습니다. 이상 복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충성! 지금까지 리만갑 패션 품평회 잘 보셨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내노라 하는 자랑스러운 전문직 일꾼 여성들이 리만갑 시청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음악 당장 주시라요.
반갑습니다. 우리 리만갑 여성 제복 패션 품평회 제1회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나오신 분과 잠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1등을 하게 된다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구마구 아주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습니까? 네. 비행기를 몇 번 타봤습니까? 한 번 타봤습니다. 몇 번 타봤습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비행기 탈 때 그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특히 어떤 곳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일단 먹는 것에. 비행기 탈 때 먹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 딱 타면 그러니까 돈 내고 먹어야 되는지 안 내고 먹어야 되는지 그거 모르니까 그걸 좀 조심해서 돈을 안 내고 먹어도 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본인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품격을 갖춘 북한 교통보안원이라고 합니다. 교통보안원. 직진하시라요? 좌회전하시라요? 이거 아까. 그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북한 통일돼서 북한 가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직진. 우회전. 좌회전. 유턴은 그냥 뒤로 했을 때 나타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지 만나보겠습니다.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듯한 그런 캐릭터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저국이 미래를 책임진다고 북한에서 아주 새빨간 붉은 사상을 가득 투입해서 만든 옷입니다. 조국의 미래를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데는 전 탈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준비는 뭡니까? 항상 준비는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돼 있다. 항상 준비돼 있다. 장군님 뭐실라도 항상 준비돼 있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겁니까? 야, 이것만을 같이 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오. 사회주의 건설이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다. 항상 준비.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네, 우리 품평이 진짜 인민군이 왔습니다. 확실하게 진짜 인민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르 동지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명령은 간단 명료하게 알았습니다. 자. 본인은 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럼 진짜 한번 명령 내리듯이 한번 중대장 동지. 자, 저쪽 보시고. 텔레파시로 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주시라고요. 진짜 내려주시죠. 텔레파시 웃겼다. 제1소대는 앞에 보이는 소나무 목표, 앞에 보이는 소나무까지 30분 내로 점령하고 보고할 것. 소나무를 점령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그 목표를 소나무, 뭐 산임산, 건물 이름을 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점령하고 네, 30분 내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경례 한번. 여기. 야, 좋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다. 공군 옷 비슷합니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오, 공군 옷을 진짜 실제 이렇게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에 와서요? 북조선 말. 북조선에 13년을 입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13년을. 네. 자, 북한에서 공군에서 입던 제복을 입고 나오신 분입니다. 남편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춘천에서 염소 기르고 있습니다. 염소 기르고 있는 남편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보, 나는 군복 입었어. 나라 지키러 나가기 싫으니까 염소 잘 키우고 있으라오. 지금까지 분평에 나온 우리 많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또 이분들 중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민우 씨하고는 좀 되게 다른, 오히려 진짜 군인 같은 네. 그런 여성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인민군 제복 입고 나오셨는데 이다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중대 정치지도원을 8년간 했습니다. 사실은 중대 정치지도원을 하려면 어떤 군관이든 군관학교 혹은 정치군사대학 뭐 이런 것을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군사복무 입대를 해서 제2포병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대장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대장으로 배치를 받을 때에도 저는 그 군관학계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다 보니까 최우등으로 졸업을 해서 소위 별 하나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한 줄에 2알 중리로 네, 배치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군관학교를 나왔고 또 평양에서 군관학교를 다닐 때 당시에 또 열병식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열병식 그 전에도 많은 자료를 보고 굉장히 힘들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도대체 사전 연습을 얼마나 시키는지.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은 정말 빡센데요. 열병식을 하는 게 1년 전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1년 전부터요? 네, 그래서 약 1년간 그 훈련을 하는데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약 40분간 점심을 먹고요.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훈련을 하다가 다시 저녁 7시에 다시 식사를 하고 7시에 끝나면 다시 11시까지 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취침에 누우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리 힘 키우기, 뭐 배 힘 키우기 해서 합격되는 족족 취침을 시키고요. 또 다시 그냥 안 재워? 네,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때도 그나마 조금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종합 훈련을 받으니까 뭐 노르마를 잘 주더라고요. 일단 밥을 주고요. 고기도 주고 네, 그리고 사탕도 주고. 그런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사탕을 저희가 주는 거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땅바닥에다 숨겨뒀다가 꺼내서 또 먹고. 아니 연습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무릎이 다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많이 생기고요. 제가 97년도 열병식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 전 기수까지는 다리에 다리 뒤에다가 뭐 판자 같은 거 끼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게 관절이 너무 생기다 보니까 97년도 열병식부터 그 판자를 빼고 그냥 훈련을 하고 대신에 김정일 장군님의 배려다라고 해서 열병식 체조가 나왔는데 50분 훈련하고 약 10분간 휴식과 함께 열병식 체조하고 다시 50분 하고 약 10분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말이 잠깐 걸으려고? 그러면 지금도 97년이지만 잊혀지지가 않겠어요. 그냥 자다가 열병식 하면 팔딱 일어나서 해도. 자, 그러면 열병식. 지금 시범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럼요. 와, 자료 화면만 봤지 진짜. 실제로 처음 봐. 우리 모장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한 국해방 전쟁식이 그래! 앞으로! 치마가 너무. 오, 딱 펴지는구나 여기가. 와, 딱 펴지는구나 여기가. 와, 야 이게 힘이 완전 힘이 들어가. 와, 벌써감이 다르네. 깜짝 놀랐어. 로봇인 줄 알았어. 좁은 거죠? 네, 치마가 지금 이게 좁죠? 이쁘게 보이려고 최대한 줄여나가서. 이게 원래 뻗으면 이거보다 더 나가는 거고. 네, 다리를 지금도 저는 다리를 올리라고 하면 제가 사실 바지를 입었으면 제 머리를 칩니다. 다음 기회에 머리를 치는 저희 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장이 지금 한참 졸다가 열병 보더니 잠이 활짝 했어요. 볼 수가 없죠 지금. 네. 중대장도 열병식 참여해봤어요? 훈련 해봤어요. 훈련만 해봤죠? 예.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훈련만 했어요? 참여를 안 하고? 땅크병이니까 땅크 안에 있었지 네. 땅크병입니다. 땅크.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구나. 그래도 중대장도 해볼 수 있죠? 열병식. 한번 시범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한번 혼자 같이 한번 해보죠. 같이. 와! 많이 멋지다. 많이 멋지다. 여성분 두 분은 너무 잘하고 민우 씨도 생각보다 민우 씨. 훈련을 많이 했나 봐요. 잘하더라고요. 미리 잘하네요. 어쨌든 오늘 뭐 다은 씨 이렇게 왔는데 열렬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소년단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아까 송희 씨가 분명히 뭐 다 누구나 이렇게 꼭 네네. 입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김성민 대표님 여쭤볼게요. 북한 소년단은 어떤 단체입니까?
북한 주민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정치 조직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타가서생 빼고요. 근데 서른단은 그 제일 하부 조직. 그러니까 만 8살부터 만 13살까지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의무요? 근데 이 정치 조직에 가입할 때 그냥 다 의무적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룰을 정해 놓습니다. 소위 충성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충성심이 높다는 애들을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날에 1차적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4월 15일이라는 김일성의 생일에 2차적으로 가입시킵니다. 6월 6일이라는 소련단 그 명절에 또 나머지 대부분을 가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충성 경쟁을 유발시키고 조직 생활에 올고 내고 이런 모든 북한 정치 조직의 첫 유소년 조직이다라고. 아니 그럼 북한의 모든 학생들이 가입을 하는 거였으면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가입하셨었어요? 네, 다 가입했죠. 북한에서 이제 이 넥타이랑 메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제 막 좋아하고 그날은 이제 막 매도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안 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단위원장이랑 단위원들이 줄 쫙 서가지고 이제 그 정문을 딱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안 맨 거는 저리 갈라내갖고 이제 그 청년단실에 불러가갖고 엄청 이건 사상부정회를 하고 엄청 이게 크게 문제시해요. 그 북한에서는 이게 붉은 넥타이가 항일혁명 그 빨치산은 그 선열들이 이제 붉은 피로 물들인 거라서 이거 우리가 이거 뽑고 다니면은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완전 걸리는 일이에요. 저는 소년단 입단하는 당일날에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동안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희가 입은 거 이제 여기 흰 라인이 2개 있고 그냥 치마였잖아요. 근데 보면 저희 최근에는 이게 일본식이라고 해가지고 주름 치마를 이렇게 주름 엄청 많은 걸 입는데 그걸 다 다려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넥타이도 장마당가 사지 않으면 누구 거 빌리던가 아니면 낡은 거 이렇게 쪼가리를 이렇게 다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스팀 다리미, 뭐 전기 다리미 뭐가 많잖아요. 다리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양재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덩어리를 넣고 거기다가 돌을 살짝 올려놔요. 그럼 무게 있고 그다음에 입에다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쳐가지고 그다음에 그거 사발 가지고 이렇게 다려가지고 근데 그게 정성껏 준비하니까 3시간 거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니 강제로 입단시키는 거면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줘요? 옛날에는 줬는데 지금은 시중에서 비싸게 다 팔거든요. 제가 입단할 때는 98년도 그때 당시 북한이 권한행군 시기였어요. 그 입단하게 되면 흰 셔츠에 그 넥타이를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흰 셔츠는 그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복을 주고 흰 셔츠는 여름에 입을 수 있게 허용돼가지고 자체로 구입을 해서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해고 입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큰데 그때 어머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 상황을 잘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입단하러 가는 날 아침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 흰 셔츠, 완전 하얀 흰 셔츠 이쁜 거 입혀주시고 넥타이 이렇게 그 북한에서 크레이브 넥타이라고 유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완전 이쁘고 막 바람에 하르하르 이렇게 날리는 그런 재질이었었는데 그거 메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콩닥콩닥 뛰면서 학교 가서 입단하고 왔어요. 그래 집에 왔는데 어머님께서 그 넥타이는 돈이 모자라서 셔츠만 사고 넥타이는 못 사고 그 동네에서 가장 그 이쁜 애, 그 이쁘게 하고 다니는 애 거 빌려서 메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시는데 막 내 거 막 이렇게 빼앗기는 심정. 그리고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막 그 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심정 생각하면 지금도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이의 넥타이를 사줄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은 우리 남한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 저린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는 타이즈 있죠. 제가 이래도 옛날에 발레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이 그때부터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뻤을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그거 이제 발레를 시켜주는데 근데 그 스타킹이 굉장히 그 발레 슈즈랑 비쌌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슈즈는 사주시고 그 스타킹을 우리 사촌 언니한테 빌려다 주시면서 그 발표회 날 하루 신고 갖다 똑같은 경우잖아요. 슬프다. 그때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너 좋은 거 꼭 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랬던 엄마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저는 왜 뺏어가냐고 소리 지르고. 선생님, 그랬던.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초등학교 사진 한번. 그래요, 좋아요. 달래복 이렇게 입고 있어요. 나. 어머, 이렇게 사람을 안 믿어, 세상에. 저는 믿어요. 웃어놓고.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입한다는 소년단에는 어떤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송희 씨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 소년단은 인민군대에 네모를 선물한다. 과연 뭘까요? 소년단이 인민군대에 선물을 해야 돼요? 아, 저기 알겠어요. 자, 북한 소년단은 우리도 어렸을 때 먼저 민문 편지 썼잖아. 손편지를 선물한다. 편지. 아니면 북한이에요, 북한. 저는 밥을 선물할 것 같아요. 먹을 거. 네, 먹을 거. 네. 북한 소년단은 인민군에게 가서 옷을 빨아준다거나 옷을 빨아준다. 청소를 해준다거나 노동을-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정답 확인합니다. 밥이야, 밥. 땡. 개구리. 북한 소년단은 땡이야? 인민군대에 방사포를 선물한다. 방사포가 뭐야? 야, 방사포 무거운 거 아니에요? 무기 아니야, 무기? 무기잖아. 북한에서 이제 매년마다 조선소년단 학생들이 꼬마 계획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파철이나 이런 거를 많이 모아갖고 군수공장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종 뭐 방사포나 탱크 이런 거를 보내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10대씩 보낸대요. 그래서 그 방사포랑 이제 그 탱크 그 가격이 이게 한 대에 수십억에 다다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포를 만들 수 있는 파철을 보낸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 북한에서 안 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완전.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용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소년단이요 부모들로 받는 게 그렇다고 나가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 것도 아닐 텐데 그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모아다가 파철 줍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 파철을 이제 그 레루 있잖아. 기차 가는 그 레루. 그 레루 모두도 뽑고 이제 그다 들키는 날에는 이제 그 그렇지. 완전 반동으로 몰려갖고 보이부에 들어가서 완전 징역을 가요. 아, 그러니까는 없으니까 자꾸 훔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파철을 이제 모아서 바쳤잖아요. 그러면 그또 도둑질하러 가요, 다른 학생이. 그래 또그 돈 챙거 이제 또 훔치고. 바치고 또 바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돌고 해서 그래서 다 도둑질해서 또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해요. 심지어 있잖아요. 소년단은. 집에서 북한은 그 유무섭보다 무쇠가마 솥이 많아서 그 솥까지 다 뽑아가요, 소년단원들이. 평양 같은 데는 사이어 날이라든지 7.27, 10월 10일, 뭐 구구절 이럴 때 많이 걷어내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내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생활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뭐 세수비누, 칫솔, 치약 막 이런 생활 필수품들을 군대들한테 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다 주는 거예요.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학습장, 뭐 노트, 뭐 만년필, 원주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철, 막 이런 거 있잖아. 고철 네. 같은 거. 근데 계획을 못 하면은 뒤에 그 학급마다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벽보를. 경쟁도. 예, 경쟁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 사상부위원장이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오늘 몇 반은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동을 뭐 하나도 계획을 완수 못했으므로 빨리 계획을 완수하라. 뭐 이런 식으로 벽보에다 그걸 써서 붙이는 거예요. 돈을 걷진 않았어요? 돈도 거둘 때 있어요. 네. 최근에 왔잖아요, 주현 씨는. 지금 김정은 정권도 이런 걸 걷어요? 네, 엄청 더 많아졌어요. 또 걷어요? 더 많이 거두죠. 그 정기적으로 너무 많이 내니까 어디서 훔치거나 이렇게 돼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소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디서 주워다가도 내받고 뭐 아빠가 간부하니까 이렇게 표를 해서요. 10kg, 20kg 표를 해서 바치기도 했고 한데 중학교 때부터는 너무 이 수량이 매달 많이 바치니까 그게 수량이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돈으로 얼마씩 1kg당 뭐 100원이면 100원씩 해서 20kg면 2,000원 이렇게 돈을 풍겨요. 그럼 애들이 다 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올라오니까 더 많더라고요. 청년동맹 파고철, 명령분 파고철 해가지고 한 달에 2가지를 정기적으로 뭐 20kg씩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갖고 돈을 계속 정기적으로 매달 냈어요. 아니, 뭐 저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배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네. 받아가는 거는. 이거 완전히 나라가 삥 뜯는 거야. 초등학교 때까지 삥 뜯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훔쳐서까지 군대에다가 방사포를 선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군대에 가면은 땅 탱크들도 있다니까. 조금 애들 뭐든 그 파고철 뭐든 그걸로 탱크 만들었다고. 탱크가 작아요. 소년은 탱크라고 이름이 소년호인데 탱크 이렇게 소년단은 배지를 아예 부착시킨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못해서 만드는 탱크야 하고 그걸 보여준다는 소년의 탱크라고. 이게 그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의 오는 1950년으로 갑니다. 6월 25일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에 방송 연설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 군대를 원호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평양 제14학교라는 작은 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좀 돈 모아서 군대 뭘 좀 원호하자. 그래서 5일 만에 당시 돈 42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걸 전국에 일반화했고요. 그래서 그 돈들을 다 모아서 첫 소년의 탱크가 나옵니다. 이게 벌이가 되는구나 생각했겠죠, 아마. 그때 당시는 자발적으로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전쟁 상황이니까. 잘못 모았네. 그 이후에도 자발성을 존재로 해서 야, 탱크만 만들겠냐? 비행기도 만들어라. 대포도 만들어라. 배도 만들어라.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소련어 탱크, 소련어 비행기, 소련어 함선, 소련어 방사포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고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사실 수탈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북한 당국의 한 단면을 보는 거가 되겠죠. 예, 지금 이야기를 나눈 소년단을 비롯해서 북한 주민들은 평생 조직에 가입되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평생 조직 생활도를 오늘 이만갑 1일 소년단원 한송희 씨와 그리고 고운 여성 유현주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평생 동안 관리하고 있는 북조선 평생 조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평생 조직 생활도 첫 번째, 나이가 어리다고 결심도 작으랴 내 가슴 내 타이는 소년단 맹세다. 9살에서 14살 소녀들이 들어가는 조직 소년단. 어머니, 제가 소년단에 들었사와요. 야, 저도 이제 북조선 인민군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추운 겨울 산에 올라가 산열매를 따야 하고 밭철 파동을 모으기 위해 볼펜 심지도 뜯어야 합니다. 북조선 평생 조직 생활도 두 번째. 수천길 바닷속 진주와도 같아라. 14세에서 30세까지 청년이 되면 가입하게 되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어머나, 내가 벌써 청년동맹에 가입하다니 이제 길 타는 일만 남았구만야. 김일성 노작도 공부해야 하지. 국가 행사에도 참가해야 하지. 당에서 하는 행사는 내가 다 하는구만. 북조선 평생 조직생활도 세 번째. 성인이 되면 그대로 진로에 따라 소속 조직이 갈립니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바로 군대입니다. 에이, 돈만 있어도 입대를 안 할 텐데 그럴 돈도 없고, 아니 내가 군인이 된 건지 노동자가 된 건지 군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일에 돌격대 활동에 정신이 없다야.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한 북조선 여성들이 가입하는 조선민주 여성 동맹. 야, 결혼한 건 좋았는데 여맹에 가입되니 집안 살림 챙길 시간보다 국가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하는 시간이 더 많구만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일하는 북조선 여성들이 가입하는 조선직업 총동맹. 아니, 일하는 것도 힘든데 김정은 방침 전달이나 정치회사는 왜 이렇게 많다는 거니? 돈도 주지 않아서 따로 장사도 해야 하는데 대체 이놈의 조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네? 커올릭의 아이부터 꼬부랑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조직 통제 아래 살아야 하는 북조선 인민들의 삶, 이제 잘 아셨습니까? 인민여동생 한성희, 눈에 띄게 고운 여성 유선주였습니다. 아니 조직이 저렇게 많아서 정말 듣기만 해도 지겨운데 저 같으면 조직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유, 아우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사조직을 만들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단방이 첨삭감이죠. 미국에서 자, 노희찬 선생님. 네. 이렇게 조직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그 태어나게 되면 이제 생명을 두 가지로 이제 가지고 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정치적 생명이고 하나는 이제 육체적 생명이라 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 생활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그 대상이라는 게 이제 그 죄수들밖에 없거든요. 네. 죄수들은 일단 죄를 지어서 형을 지어서 들어갈 때에
이 조직 생활 이동증을 띱니다. 다. 시민권도 박탈되고 이제 그 조직 생활 그 정치적 생명도 박탈되는 이제 그 짐승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제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유 징그럽다. 저는 사실 조직에서 조직을 원하지 않아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을 때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판을 참을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판의 조직에 조직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는 자체가 그 당의 용도를 거부하는 거로 되거든요. 반대문자. 그래서 이제 직결처리지 가든가 아니면 그 이제 엄중성 정도에 따라서 이제 최소한 이제 총살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조직이 안 들어간다고 나 총살을 회원 탈퇴하려고 그러면 총살로 가는 거야. 진짜로? 이 북한에서 조직이라는 거는 수뇌부를 이제 칭하는 거예요. 조직이자 이제 김정일이자 이제 그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사입이 약간 종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이비종교 같은. 정치적 생명하고 육체적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적 생명은 우리 부모님이 준 거고 죽는다고 해요. 근데 정치적 생명은 그 당에 충성을 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건 죽지 않는다고. 영원하다고 하거든요. 사입이네. 김일성이 우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헌금 종류만 뜻이. 우리가 조직에 가입해야 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퇴를 하겠다 이러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적 부순간부터 정치적 생명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 혹시 우리 박은혜 씨는 조직을 하나 만든다면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요? 여행 꽃미남 조직? 꽃미남 조직은 뭐야? 은혜를 사랑하는 꽃미남 조직? 꽃미남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직인데 여자는 더 하나여야지. 정말 이기적이죠? 정말 이기적이죠? 우리 아라 씨는 어떤 조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저도 똑같아요. 못생긴 미녀들의 조직.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 예쁜 거야. 우리 은하 씨는 어떤 조직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조직이요. 저는 은혜 언니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여자 한 명이어야 돼. 언니 늙어 죽으면 제가 거기 쏠게요. 여자들 무섭구만. 네, 다음 주제는요. 여성 육군 이다은 씨와 그리고 여성 공군 박희순 씨가 연관된 주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궁금하네. 북한 최강 여군 대결, 육군 대 공군. 인민군대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수레바퀴죠. 육군, 그리고 북한 하늘을 밝히는 공군입니다. 어떤 게 더 강할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여성의 비율이 궁금하거든요. 네, 육군은 이 비율이 이제 남자 인원에 비해서 이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네요. 네. 그러나 이제 공군은 박혜선 씨처럼 1%에 해당합니다. 와, 엘리트.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공군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병정이 없거든요. 이 비행기 다루고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중장비라서 이제 그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기 때문에 이제 육군보다 이제 공군이 이 비율이 좀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희순 언니는 1%예요. 1%예요. 0.1%. 그럼 정말 여성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간제탑에서 기록했어요. 전사 때부터 입대해가지고 경쟁률이 엄청 세겠네요. 엄청 세죠. 경쟁률이 그러니까 우선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지책이 있어야 되고 저처럼 또 이뻐야 되고. 진짜 예뻤어요. 아니 그래서 공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육군은 첨오서에 이제 더 첨오서에 다 모여서 무대기로 가요. 이렇게 집단 진출. 그러니까 무대기로 막 50명, 60명, 30명 이렇게 몰아서 가는데 공군은 학급의 사령부, 뭐 대열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뽑아요. 뽑아가지고 교장실에 이제 10명 뽑았으면 1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10명 뽑은 데서 또 추려요. 추려가지고 거기서 한들이 이제 매 학교마다 한들밖에 못 가요. 예, 거기서도 또 학력도 줘야 되지만 뭐가 기본이냐면 출신 성분이 이제 3대? 진짜 4등에 8천까지. 4등에 8천 중에 누가 감방 하나 갔다 왔어. 무슨 뭐 정치적으로 뭔가 매장됐어. 이렇게 하면 내가 못 가요. 자부심이 굉장한데요? 그럼요, 자부심이 물론. 야, 진짜 사돈의 8춘이 완전 남인데. 오늘 이거 정리합시다. 배틀 나왔어. 오늘 이제는 공군과 육군의 지금 인민군 대결이에요. 남성 씨도 사돈의 8촌까지 보는 군대 나왔었죠? 사돈의 8촌 정도 나이더라도
부모님까지는 신원조회를 하는 부대를 나왔어요. 오, 그렇다. 그런 부대예요? 소방이 사령부에 소방이 사령부. 편한 곳이죠? 무슨 편해. 행군 같은 거 해요? 아이, 우린 센 부대예요. 행군도 해요? 왜 이래요? 해요? 좋은 부대라니까. 행군 안 하죠? 아니, 우리는 이제 아스팔트 때문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흙이 별로 없어서. 여기. 그 전투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다은 씨, 육군, 여군의 전투력. 뭐 어떤 훈련을 한다? 네, 물론 공군으로 치면 뭐 상위 북한군 내에서도 1%가 간다. 그리고 또 뭐 일단 식생활이나 모든 보장은 공군이 월등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대신에 전투력은 인민군 내에서 비례를 보면은 막강한 게 육군이 아닌가. 자, 일단 전쟁이 나고 발생했다 하게 되면 예. 육군이 먼저 침투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북한에서 그 자전거 부대라는 게 생겼거든요. 자전거 부대요? 네, 자전거 부대라는 게 뭐냐면요. 특전사들한테 자전거를 줬어요. 자, 우리가 위에서 감지를 했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니까. 포착이 안 되니까. 자전거 타고 공격하는 대신에 거야? 이런 걸 보면 돼요. 북한은 모든 비행기가 1950년대, 60년대식 저 러시아에서 낡았어, 들어온 맞아. 비행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게 뚫을 수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육군은 일단 전시 모든 게 돌발 상태에 들어가면 상위 북한에서도 특전사가 10만 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10만 명이 전부 다 육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군들이 이제 자전거로 특전사들이 나가면 육군이 나가고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뭐 비행기가 모든 걸 다 해주겠죠. 하지만 비행기는 추락이 되면 시체조차 잡지 못하는 게 비행사들이에요. 하지만 육군들은 특전사들이 나가면 그 뒤에 물어주는 게 또 육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력 이런 게 막강한 거는 육군이 더 월등하지 너무 배틀 않을까. 붙으셨는데? 아니,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공군력은 이제 좀 밀린다. 아니에요. 공군이 밀릴 수 반만 없어요. 비싸게 나오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군은 비행기도 우선 비행기도 그렇지만 그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어요. 예. AN 특이라고. 거기 이제 여자 조종사들이 대단히 많아요, 요즘은. 저희 때도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여자 비행사들이 한 40%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덜 연료돼서 폭탄 한 발 더 실어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돌입하는 거죠. 예,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은 한마디로 해서 머물러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그 전투력을 발휘하지만 우리는 공군이라 하면 전투 기재들이에요, 다. 전투에 다 돌입할 수 있는 기재들인데 네. 매 연대마다 너켓도 기지가 한 개 대대씩 있어요. 네. 예, 너켓도 기지 같은 데는 여러 사람들 출입도 못해요, 거기는. 그러겠지. 거기는 다 미사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갱도 안 하게. 거기다가 인민군 육군은 건설 노동. 이 육군은 또 건설이 너무 많아. 저는 건설이랑 찻잔질도 해보지도 못하고 뭐 농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공군은 몽땅나 전투 준비로 이제 똘똘 뭉친 부대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면은 이런 게 또 있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비행기를 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요. 너무 세니까 50년대, 60년대씩 러시아 그 수입을 한 비행기인데 그렇지. 이게 가다가 언제 까먹는 시체를 못 찾아요. 배가 부른 그 김정은 아저씨랑 그러니까 이제 그 전술이 달라졌어요. 육군은요. 예. 육군은 이제 일단 너무 노동만 하지 않느냐? 너무 노동만 노동해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보다 삽을 더 오래 잡고 있으니. 그래도 그 삽질을 해서 일도 세우는 게 집이고요. 그 집안에서 누가 사냐? 우리 북한 주민들이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이랑 스키장 건설도 거기다 군인들이 육군이 했는데요? 육군이 합니다. 육군이. 네, 육군이 하죠. 왜냐? 공군은 그만큼 플러스가 인원이 작잖아요. 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으로 봐도 밥은 저쪽이 더 잘 나온다는데요? 네, 밥은 물론 잘 나와요. 공군이 좋네요. 고생은 여기가 더 하잖아요, 지금. 고생은 육군이 더 하는데. 엄청 하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다은 씨. 자꾸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려와서 인민군이 쌀도 가져가고 염소도 훔쳐가고. 국민들이 온성이 뭐 절정게 육군. 돼지가 뭐 인민군대 따라간다고 가고 그랬다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육군이? 육군만 오면 야 문 닫아라. 이게 그게 아니에요. 육군만 오면? 네, 육군만 오면
더덕질하고 강도질하는 건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게 야 대문 닫아라 이래요. 이 사람들을 공동으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따져야 돼요. 뭐라고? 장군들. 그 사람들한테 저 뒤에 있는 중대장. 육군은 왜 이렇게 이미지가 이게 자꾸 봐봐 뭘- 이자 전투력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군은 게다가 집 지으라면 지을 것 같아요? 멋지죠. 있죠. 멋지죠. 아니, 집을 꼭 왜 군인이 지어야 돼요? 아니 군은 나라만 지키는 군인이 군인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힘이 나온다는데 서로도 하고 살아도 그러면 중대장에게 살아야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나이는 이제 어려졌어. 한 네. 17, 18. 네네네. 공군에 지원하겠습니까? 육군에? 공군에 갈 수가 있어. 갈 수 있어. 실력도 돼. 음식이 실력도 좋대. 잘 나갈래? 육군 갈래요? 아 공군 안 갈 거예요.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예, 공군. 왜 안 가요? 그 솔직하게 말할게요. 같은 차에 탄답니까? 공군 있답니까? 우리 육군 있답니까? 공군 군대 취급도 안 해요. 너 군대 다냐? 맞습니다. 야 비치라, 너 자리 내려 내 자리야. 이런다는데요. 그럼 왜요? 공군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쑥 왜? 피하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렇고 그게 인원 아니라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군대에 대한 군인의 기본 이거 안 돼 있다는데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할게요. 빨간 현장하고 파란 현장을 딱 군대 취급을 취급을 안 해요. 나뉘어요. 군대 이렇게. 군대 취급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군은 오직 눈 뜨면 훈련, 눈 뜨면 전투 준비, 눈 뜨면 군모 이런 것만 해다 놨지. 육군은 그냥 이렇게 사회 활동에 뭐 곡괭이질, 뭐 삽장질 이런 것만 했으니까 그것도 용량역에 저가 이제 기차 타고 가요. 이제 뭐 강습 있어서 기차 타고 가면 다 육군이고 공군 현장이 저밖에 없어. 파란 현장.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자존심을 느끼거든요. 이게 군관이 육군 군관이 대의 서자래도 내가 증인인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상해 동지, 공군이군요. 저런 걸 느껴봤어요. 예, 야, 그렇게 우리는 이게 공군은 어디 가도 이게 연장 하나로 자존심을 느끼는데 그렇지, 데리고 왔네. 육군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강력 동지도 육군이에요. 네. 예. 공군이 얼굴도 예쁘고 키도 좀 늘씬하고 허대도 다 좋다 보니까 다 공군에 가거든요. 근데 육군은 솔직히 발화로 뽑아요. 이렇게 발화 쫙 뽑는데 무리로. 이제 경무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경무들 잡는 게 딱 공군만 잡아요. 육군은 안 다쳐요. 왜? 육군을 잡았대. 뭘 털어먹을 것도 없고 도망을 잘 쳐요. 육군은. 털어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 너무 도망을 잘 쳐요. 육군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뺏을 게 없는 거야. 경무가 막 잡으려고 하면 골목골목 도망치는데 공군이나 해군은 무조건 잡혀요. 그렇고 착하구나. 이제 제가 육전에서 한번 공군 걸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군들이 너무 참하다 보니까 같은 데서 국회 살다 보니까 물정을 너무 모르고 승진해요 너무. 그러니까 척 보고 공군은 돈이 많아요. 또. 그래서 척 보고 저 공군이네 혼자 있네 무슨 또 옆에 가서 싹 앉아요. 저는 척하자 이렇게 대합실에서 저는 척하다가 트렁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전사들 2명 데리고 한번 보고 근데 거기 한 7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게 가방 안에. 그때 제가 한 2끼를 굶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하전사들하고 2명하고 저가. 군인데요. 예, 그래서 겐집이고 푸른 감을 담장을 올라가가지고 따가지고 생감을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네, 너무 배고파서. 근데 그 찰나에 그런 복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은하 씨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탱크를 몰았어요. 네. 육군에서. 네. 어떻게 어때요? 탱크를 몰던 아버지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공군들 얘기 들으니까. 저는 아버지 편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북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급이거든요. 먹고 살아야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군대로 가라 이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군. 그러면 만약에 언니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군인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도 공군. 멋있잖아요. 맞아. 비행기 타고 조인성 씨가 공군 나요. 비행기 빵빵해? 비행기 빵빵이 어딨어? 여객기 비싸주세요. 빵빵. 여기 육군 또 나오신 수영 씨. 네. 어때요? 전투력? 제가 보는 시야에서 보면 이분들이 본 육군은 진짜 군인들이 학교 졸업해서 처모 나갈 때 제일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아랫단이 육군을 본 거예요. 육군에서 보면 상급단이 인민무력부 통째로 다 합쳐놓고 볼 때 인민무력부장도 육군복을 입었지 공군복이나 해군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청정치국장도 그래요. 그리고 또 후방천국 있잖아요. 인민무력부 군을 다 강화라는 후방천국도 육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자 공급
다른 데에 비할 수가 없이 잘 봤습니다. 아 근데 그분들은 그 맨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40년째 계속 그 위에 있잖아요. 안 내려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남성 군인들이 선호하는 또 그 이사 병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요즘은 그 뭐 어디 공급이 잘 되냐 이런 걸 떠나서 돈벌이 잘 되는 직업을 찾아요. 군에서도 보면 경무원들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오고 가는 차량을 단속하고 군인들 그 차량을 통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운전수들 고위층 간부들 운전수들은 그 차량을 가지고 아무 차선나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 되는 그런 선호한 직업은 육군이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해군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지금 이렇게 쭉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 이제 수양이가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우리 부대 후배더라고요. 저희가 주체포 군단. 저거 한 20, 30년 후배일 거예요. 똑똑한 후배 뒀네 했는데 만나서 부대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우리 똑같이 군복 입고 김정일한테 걔처럼 고생하던 애들이었지. 그 생각이 가슴이 막 웅크라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공군, 해군, 육군 해봐야 우리 가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가문의 가병이었죠. 평범하게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렇죠. 불쌍한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다 만나서 그렇죠. 야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인원의 비율로 봤을 때는 육군이 몇만 정도 될까요? 지금 북한이 120만 중에 아마 육군이 한 90만 명, 90만 명쯤 될 테고 해군과 공군으로 하면 인원은 그 공군이 더 작죠 아무래도. 공군은 그야말로 그 자동사 위주의 최강의 무력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해군, 잠수함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다운 우리 인민군 있었죠? 네. 예, 그 육군은 북한의 비행기가 제대로 뜰 게 몇 대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미국이만 있으니까 아직. 다음은요. 북한 군대 사기를 책임지는 북한 인민군 아이돌 군악대에 대한 주제라고 합니다. 자, 이 명성희 씨, 사실 군악대 출신은 아니신 거죠? 네, 아니에요. 예. 군악대에 대해서 들어본 건 있으신 거고요? 네, 많이 들었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미지로 딱? 인민군에서도 여성 군악대 같은 경우는 인민군대에서도 최고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인기도 많고 매력도 있고 그 남자들의 그 시선이 제일 많은 그 악단이라고 볼 수 있죠. 명성희 씨는 안 가고 싶었어요? 저요. 군복이 너무 예쁘고 해서 되게 입고도 싶었었어요. 근데 군대들은 또 여자들도 또 동기 훈련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도 안 봤어요. 네. 네, 완전 정복 북한 속 여성 직업 군악대에 숨겨진 비밀 명성희 씨가 문제 내주시죠. 네. 북한 인민군 군악대의 라이벌은 네모이다. 과연 정답이 뭘까요? 북한 인민군 군악대의 라이벌은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래. 저는 소녀시대는 이미 약간 북한에서도 좀 이게 시간이 흘렀다고 보고 EXID. 그렇지. EXID. 소녀시대 팬들을 적으로 만드나요? 소녀시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요정들입니다. 소녀시대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장윤정 정도 아닐까. 장윤정 정도? 네. 정답 공개합니다. 북한 인민군 군악대의 라이벌은 의장대야? 미녀 의장대. 중국입니다. 중국 미녀 의장대이다. 전 세계에 나갔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미녀 의장대가 키가 178cm 이상, 평균 나이 20세. 그래가지고 아주 전 세계 뉴스를 도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질투가 나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김성민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질투가 나서 급조해서 만든 게 사실이고요. 그때 중국의 열병식에 어찌 보면 한 개 중요한 포인트를 중국의 여성 의장대가 맡고 있었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보고 김정은도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중국보다 뒤에 열병식을 하는데 뭐 무장 장비도 안 되고 사실 뭐 체격도 제대로 안 되고 의장대로 해서 우리도 한번 떼어보자 그래가지고 160cm 이상의 미모의 여성들을 급조해가지고 의장대를 만들었고 의장대에 젊고 이쁘고 체격이 훨씬한 여성들이 군도를 뽑아들고 1년 동안 연습해서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훌륭한 합폭을 내놨죠. 중국은 대단히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뭐
그렇죠. 열병식 때요. 178 이상의. 13억 중에 뽑은 거니까 엄청난 거죠. 예, 그러면 북한 의장대와 중국 의장대 비교해보고 싶잖아요. 네.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빨리 보고 싶어요. 아이고, 남자들은 참.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품화된 알리기 위한 이렇게 했던 거라서 사실 좀 씁쓸해요. 마냥 예쁘다라고만 하기에는. 열병식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노희찬 선생님,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이렇게 할까요? 북한에 이제 총종 측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216 예술 학원이 있습니다. 이제 자질이 뛰어나고 유머가 뛰어나고 수준에 이제 도달되는 그런 형으로 해서 이제 A급, B급, C급으로 이제 거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일 잘난 사람들을 이제 모란봉악단이라든가 이제 총봉악단, 그다음에 만수대술단, 비바닥악단 이 순서로 다 이제 뽑아가고 그 나머지로 해서 이제 군악대로 이제 선발하는 거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외모를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선전용, 선동용 여기에 이용하는 거네요. 예쁜 여자들은 북한에선 좀 힘들겠어요. 괴롭다기보다 정말 행복하다. 저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특별 대우를 받고 남보다 특별하게 밥을 먹고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장군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고 가고 싶어는 하죠. 그 땅에서 살 때만큼. 결혼도 사실은 좀 결혼도 좀 약간 유리하게 하는 게 사실이겠죠? 예, 맞아요. 예. 그래도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줘도 저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뭐 저런 연습시키고 이러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병나서 와요, 병나서. 네. 저것도 선택받은 자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는데 내가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도 돼요. 안 가요. 그래도 안 갈 돼요. 수 있어요. 저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고 유일하게 키가 좀 돼가지고 저렇게 뽑히는 그런데 여러 번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중앙당 지도원 서류 위에 그걸 본 거예요. 극비인데. 제 이름자가 있고 그게 제가 가야 될 직업이 거기에 씌여 있는 거예요. 관리, 명단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바라던 건 난 저거 아닌데 일단 저기 가면은 부모 형제 이렇게 다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내가 받는 그 직급이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닭꼬리가 될 바에는 쥐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저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게 굴씨를 이렇게 됐어요. 저 그거 봤다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궁정동에 가서 주단 청소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비밀이 새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잖아요. 책을 봤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나 자기네가 위에다 보고를 할 때는 딸이 하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안 갔어요. 결국 부모가 반대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갔다가 괜히 사고 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부모님의 승낙을 먼저 받아요. 아니 근데 직접 그런 군악대들을 좀 보셨어요, 더로? 북한에는요 아리랑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아리랑 그러면 축제. 거기에 군대들도 참가하고 군악대도 다 참가하는데 줄이 하나도 흐트럼이 없어요. 악기를 이렇게 불면서 가는데 또 이렇게 무용하는 여자들이 다리를 막 여기 한 1m, 2m까지 올리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다리를 올리면서 칼춤을 추고 막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도 했고 너무 멋있기도 했고 여자들도 반할 정도였는데 남자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와서 정말 경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제 지금 무산 보면 가장 중심지가 역전 앞이었는데 군악대가 딱 나왔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았어요.
분명 군악대라고는 하는데 너무 동작이 완벽하니까 군악대가 안 갖고 무슨 청진이나 아니면 평양에서 내려온 뭐 예술단 출신들 같은 거예요. 정말 그 앞에서 넋을 넣고 화 보면서 아, 나중에 나도 학교 졸업하면 군악대 가서 저렇게 춤을 추고 싶다. 그런 생각을. 뭐 북한에서 이렇게 뭐 군악대도 있고 뭐 선전도 있고 다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분들 노래들이 있는지 우리 명선희 씨가 준비했습니다. 훈장에 나선 병사는 단숨에란 말을 사랑해 걸음마다 그 말 울리며 펄펄 나는 영맹 기운에 산을 넘어도 단숨에 강을 건너도 단숨에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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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을 나는 매들도 푸른 파도 헤치는 해병도 단숨에란 이 말 울리며 묘일 쪽에 투지 키우네 타격 목표도 단숨에 적한 돌이 또 단숨에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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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숨에를 우레메로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우레메가 낫겠네요. 분위기는 우레메였어요. 우레메네. 그래서 우리나라 군가 중에서는 만약에 좀 강한 군가가 있나요? 짠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슬픈 거잖아요, 그건. 그죠? 안 해요. 네. 그리고 약간 뭐 어떤 젊음의 혈기를 좀 약간 끌어올리는 뭐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금강을 나가리래 파이팅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군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르고 제일 부르고 싶었던 노래는 딱 하나 뭐예요? 있어요. 뭐요?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자, 김정민 노래 일발 장전. 반동은 앞뒤 반동. 반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보람차! 하루일을 끝마치고. 예, 완전 정복 북한 속 여성 직업. 예, 다음은요. 북한 교통을 책임지는 여성 전문직 교통경찰에 대한 주제인데요. 신은아 씨. 네. 본인처럼 그렇게 입은 네. 진짜 교통경찰 본 적 있어요? 본인은 시골이었잖아요, 집이. 시골에도 교통 보안원은 분명히 있어요, 북한에도.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바짝 긴장하세요. 북한에서는 운전 중 네모할 때 교통경찰을 찾는다. 네모에 들어갈 건 뭘까요? 사고가 났을 때죠. 기름 떨어졌을 때. 꽃제비가 나타났을 때. 운전 중이잖아. 길 모를 때. 길 모를 때.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에서는 운전 중 운수 때? 주유. 그래 봐. 기름이 없을 때. 그죠? 이름이 없어요. 주유소가 없더라고요. 주유소가 없으니까. 기름 주소 없을 때 없어서. 하겠죠. 이정 선생님 딱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세요. 기름을 어디서 넣어요, 그러면? 북한은 보통 길에서 운전사들이 교통경찰이 나타나면 피하는 게 상책인데 기름만 떨어지면 교통경찰을 찾아요. 그 이유는 교통경찰이 항상 기름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통경찰들은 차를 그냥 단속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세운 다음에 기름을 빼앗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속에 걸린 사람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로 주는데 그때 기름을 줘요. 그러면 보안원들은 그때 모아둔 기름을 이제 기름이 필요한 운전자가 생기면 그걸 돈이나 뭐 뇌물을 받아먹고 되파는 거죠.
특이하다. 아니 근데 너무 희한하네요. 단속은 지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단속하면서 기름을 뺏는다라는 건 우리 생각으로는 너 배고프지 하면서 밥 뺏는 거하고 똑같잖아. 아니 그냥 근데 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산적. 근데 그런 거 실제로 당해보셨나 싶어요. 예, 당해봤죠. 북한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름을 만조차시 해가지고 이제 날라요. 근데 이제 교통 경찰이 이제 아빠 그 행적을 다 알아요. 어디 갔냐고 이러면 기름 실으러 갔다면 또 그 자리에서 꼭 이게 단속봉 딱 놓고 기다려요. 오기를 세상에. 불 피한 놈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며 기다려요. 어때까지. 아무 건도 될 것도 없으면 항솔수솔하면서 계속 이게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반은 꼭 기름을 달라 이거거든요. 아, 한 10kg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갖고 아빠가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달라 말 하지 말라고 이러고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송알라 나갈 때 기름이 땅콩이 텅텅 비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단속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기름을 팔면은 안 되거든요. 걸려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거 전문 기름을 팔아주는 기름 대꾸 아줌마들. 그래 거기 갖다 넘겨요. 그리고 전화 딱 하면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기름 받아가지고 가고 그게 돈 주고 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빠가 그렇게 해서 항상 받아서 썼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주고받고 해요. 저도 한번 단속대 뗐는데 제가 이제 화물차로를 가지고 네. 이제 사정이 있어서 좀 가댔는데 어시보도로를 이제 주행해서 가는데 이 북한에는 이제 교통안전차가 다 편입니다. 그게 쫙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따라와서 이제 단속에 걸려서 이제 차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게 사정하면서 자 이거 뭐 이렇게 하겠나 좀 한번 봐달라. 근데 표지 한 장 주면 되나? 그러니까 이 시바르 딱지 하나에 그 10원이 또거든요. 어떤 때는 한 장 줄 때도 있고 아이고. 어떤 때는 또 5장 거죠. 에이 한가지라 하자. 그래서 이거 5장 주고 좀 빨리 가야 될 때 급할 때에는 뇌물을 기름으로 주는 거네요. 이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고속도로에 보게 되면 이런 교통보안원들이 많아요. 근데 고속도로에는 이제 보리차나 보수 좌석이 다 있어요. 보수들 보면 좌석에 앉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럼 작은 인원을 태우니까 보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겁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보안원들은 야 너 왜 사람을 더 많이 태웠냐? 네. 이렇게 꼭 걸고 두는 거죠. 그거 다닐 때마다 이제 가제를 줘요. 이제 뭐 너 이번에는 뭐 담배 한 막대기 돈 10만 원이면 10만 원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게 보리가 잘 되게 되면 그걸로 지나가는데 안 되게 되면 돌아가는 하주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걸리면 이제 기름 무조건 뽑는 거죠. 야 기름 나 5kg 필요되니까 뽑아라. 되게 되면 뽑아줘야 돼요. 그건 무조건. 안 뽑아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름을 뺐다니. 세상에. 교통경찰이. 말이 좀. 예, 완전 정보 북한 속 여성 직업. 이번에는요, 북한 여성들이 꿈꾸는 선망의 직업 1위. 북한 유일한 항공사죠. 고려항공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라 씨. 네. 북한에 있을 때 승무원 돼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때는 뭐 항공 승무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비행기는 봤어요? 못 봤습니다. TV에서. 저 TV에서 봤는데 요만하더라고요. 그 글자가 요만하고 막 커봤자 되게 그냥 인형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라던가 요만하니까 비행기 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는 줄 아라씨 사는 몰랐어요. 동네에서 네. 날아가는 비행기도 잘 못 봤어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진짜? 저도 정말 한국에서 비행기 보는 게 너무 꿈이에요. 그래 이 비행기 날아갈 때는 넋 놓고 봐요 이렇게. 헬리콥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만 해도 야 직승기다! 네, 지형과 좀 다른데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그 쌍둥이 태우러 가는 직승기를 한번 봤었고요. 한 번 딱 봤어요. 그러고 새 쌍둥이 태어나면 직승기 뜨거든요. 그거는 비행기가 이게 일반 이런 여행하는 비행기 절대 아니고요. 그 전투 훈련하는 비행기들이 가끔씩 하는 철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여기 동쪽에서 저쪽으로 쫙 가요. 와, 그러면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온 동네가 다 나와서 보고. 어릴 때 뛰어놀면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웅 나요. 이렇게 점처럼 보이면 점점 가깝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작은 새만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나라 비행기 하면 박수를 쳐요.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넋을 잃고 비행기 네, 보는 거야? 커서 어랑에 농촌 지원을 나갔어요, 머내기. 근데 그게 어랑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가차비 머리 위로 나는 걸 봤어요. 고려항공이 진짜 가차원 거리에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멍땅 먹이 빠질 것처럼 올려다봐요. 그 비행기 가차비에서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막 타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날아가는 비행기도 못 보고 살았는데 육군보단 공군이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는 김포공항 근처 살아서 전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많이 봤는데. 아, 그쪽 살았어? 예. 고려항공도 타봤거든요, 사실. 그치, 비행기를 봤지. 승무원이 되게 좀, 제 기억에는 그때도 약간 좀 단아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이런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려고 하려면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북한에는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 북한의 여성들이 정말 로망의 직업이 스튜디오스죠.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친구들 다 갈 것 같은데 우리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갔을 때 신필름 영화 촬영서를 만들어 놓고 사랑 내 사랑이라는 정치성 가장 없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춘향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했는데 이 신상옥 감독이 고려 민항에 탔다가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러나요? 너 내가 주역으로 쓸게 하고 뽑아갔던 애가 그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진짜 인물 잘하고 멋있어야 된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 캐스팅 될 정도로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예뻤다는 거죠. 다. 이제 승무원들 선발 기준은 이제 공군 및 반항공 사령부라고 이제 그 소속 군관돌입니다. 다 승무원돌이. 네, 서희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외국어 대학이나 이제 외국어 학원을 이제 그 졸업한 사람들이거나 연령대가 맞으면 이제 그 간부과 민항사령부 간부과에서 이제 이거 간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승무원으로 이제 그 발탁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 때는 스튜어디스는요 지금 스튜어디스하고 정말 격이 달라요. 대학에서 정말 외국어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럴 때 외국어도 좀 하고 좀 인물이 좀 있으면 모두가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그게 외교관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했던 일이라 저희 때는요 스튜어디스 출신이 재벌집에 시집간 친구도 꽤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해외를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그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자, 오늘은요 고려항공 승무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갑니다. 우리 김하나 씨. 북한 고려항공의 승무원은 최고의 네모이다. 정답은 뭘까요? 뭐 최고의 신부감이다. 최고의 보슴. 탈북할 수 있는 안 돼요. 아니야? 자, 장선 씨. 고려항공을 타본 분으로서. 그렇죠. 타본 사람이 알겠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냐 그 내리는 거 있잖아요. 테이블이요. 테이블. 테이블이 삐걱삐걱거려가지고 그때 당시 살짝 살짝 노후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신경 쓰였구나. 아, 부안병이 오래됐죠. 죽다 살아났네. 고려항공 승무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고려항공 승무원은 최고의 뭘까요? 밀수꾼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네. 이해된다. 그렇겠네. 이해된다. 일단 고려항공 그 승무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그 직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밀수로 하는데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그 노희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승무원들은 이제 그 창고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해당 이제 그 자기네 지금 부수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르지 못할 짐을 이제 그 날라서 이제 그 공항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민항 사람들이라서 이제 세관 구매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그 창고에 이제 내 짐이 오던 거 다 이렇게 대주게 되면 그 짐을 이제 자기네 창고로 들여가고 다음 날에 이제 자기네 날라주던가 아니면 이제 택시로 이제 와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 그 팁을 받아서 이제 그 자기네 그 결혼식 준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USB도 들어가고 CDR도 들어가고 인제품도 다 들어가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뭐 USB라든가 뭐 드라마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공항에서 이제 못 들어간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 정치적 색채를 이제 띠는 거거든요. 옷까지도 이제 그 좀 청바지라고 해가지고 이 옷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청바지도 정치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미국산 담배 보루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군지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이제 통하게 되면 품목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값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아니 근데 컴퓨터나 USB 같은 건 북한에서 빼내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무슨 국가 기밀이 들어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신품인데 한국 그 한류 이제 그 드라마라든가 그런 이제 게임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일단 걸리게 되면 무조건 그 직결서 가든가 아니면 총살되든가 세팅 하나 내는. 이게 뭐라고 사람을 죽여 이게 뭐라고. 근데 이렇게 고려항공 여기 타보신 분들 두 분이신데 장수원 씨는 뭐 무서웠다고만 하시고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다. 예, 북한 고려항공 서비스 유의사항 함께 보시죠. 진짜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영도자 남희석 동지를 따라서 강성대국에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 고려항공의 비행기를 타신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고려항공 승무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되시라요. 비행 전에 먼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고려항공 기내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시에는 준비된 도끼로 비상구를 까부신 후 탈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행 내내 기내에서는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를 자랑하는 교향곡과 영상만 나오니 오로지 그것만 보고 들으시면서 비행 즐기시라요. 오늘 영자 신문을 안 봤더니 이 글로벌 정세를 모르겠네. 여기요. 네. 여기 영자 잉글리시 뉴스페이퍼 비치돼 있나요? 손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따라오시라요. 왜? 이게 뭐? 날개 일어나시라요. 북조선 항공 기내에서 신문을 접어서 보는 건 금물. 승객들을 위해 영자 신문을 제공은 하지만 한 번 접은 신문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접어서 보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문을 접어서 볼 시에는 아무리 승객이라 할지라도 사과문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라요. 신문 하나로 돌려보는 거야? 깨끗하게. 손님, 주스 한 잔 하시라요. 저 오렌지 주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잔만 더 주세요. 한 잔 더. 손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더 안 됩니다. 잠깐만. 그럼, 이거 알코올 좀 섭취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 손님. 괜찮네, 이거. 거저 우리한테 불만 있으십니까? 왜? 북조선 항공 기내에서 음료를 2번 먹는 것은 금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딱 한 가지 음료만 골라서 딱 한 번만 제공된다는 점 명심하시라요. 너무 야무지다. 게다가 북조선 항공 기내에서 맥주까지 사주면 승무원들이 얼마나 곤란해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승무원들이 떼먹어 뒷돈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북조선 항공에서 맥주 찾기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라요. 편안한 비행 되셨습니까? 북조선 고려항공의 서비스 유의사항을 알려드린 11 고려항공의 승무원 김아라, 비만갑 고문 해설원 유현주, 일일 손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2번 달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딱 안 된다고 말은 하나요? 진짜? 그러니까 음료수를 이제 나르는 게 딱 한 번 돌거든요. 네. 한 번 돌고 그다음에 더 이상 더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승무원 호출해서 불러서 저 호출을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호출 버튼이 없어요. 호출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요 한 다음에 저 물 한 잔만 목말랐는데 주세요 하면은 물은 저기 가게 되면 주전자에서 이제 달라는 사람 줄 수 있는데 음료수를 이제 끌고 나와서 하는 건 딱 한 회전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생각나는 게 평양에서부터 쿠웨이트까지 이제 13시간 날아가거든요. 13시간 날아가는데 저도 한 번 받았던 생각이 나요, 지금. 저도. 진짜요? VIP 같은 경우에는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부터 이제 저 해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 줬거든요. 근데 좀 직급이 좀 올라가고 저도 이제 사장이요 이제 돼가지고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옵니다. 맥주당 나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야, 이 비행기 맥주 나오냐 하니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때까지 맥주를 안 줬냐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살죠 뭐 하는 게. 빼돌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두 차례고 갈 때까지 상은 계속 피워놓고 맥주 달라는 대로 먹고 그럼 노 선생님은 북한의 고려항공도 많이 타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비행기도 많이 타보셨잖아요. 전 대한민국 비행기는 못 타봤어요. 왜? 오실 때 왜요? 저 독일 비행기로 왔거든요. 아니 그 여행은 안 해보셨어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 비행기, 이제 러시아 비행기, 그리고 독일 비행기 이렇게 세 개 나라 이제 비행기를 타봤는데 다른 데로 소비가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저 한 20분에 한 번씩 도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오죠. 네. 우리 이다은 씨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네네. 비행기 타고 오셨죠, 대한민국에? 네. 비행기 한 번에 실어 나를 때 10명씩 왔었는데 저희한테 주입을 하는 게 일단 타면은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다 줘요. 그래서 화장실에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열 때는 그나마 누가 알려줘서 이렇게 뭐 앞사람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말은 하지 말래지. 말은 못했지. 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이게 만약 내가 이 안에 있는 채로 갇혀 있는 채로 있으면 사람들은 다 나가고 난 다시 몽골로 가서 그럼 다시 나는 또 북조선으로 가겠구나. 그다음부터 제가 손을 두드리기를 했어요. 탁탁 두드리니까 밖에서 아 그냥 왜요 하면 되겠는데 다시 또 같이 또 그래서 다시 제가 이번에는 아 그래도 말을 하자. 계십니까? 하니까 밖에 있어요. 아니, 네. 보통 밖에서 안으로 노크를 해야 되는데. 네, 다행히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문을 내요.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키를 잠궜어요. 키는 아니고요. 지금 열어야 돼요. 키가 뭔지 몰라요. 북한은 열쇠니까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보세요. 예, 저는 안 잠그고 왔으니까 분명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래서 가운데 탁 미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분을 처음 봤지. 네. 그런데 여기 좀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화장실 지금 변소에 여기에 쌌는데 누를 줄 몰라요 하니까 어디서 왔어요? 저희가 지금 조선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조선에서 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도 못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하더니 눌러줬어요. 야, 정말. 야, 탈출 성공. 1위로 올라갑니다. 아, 탈출 성공. 제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원자폭탄에 비해 폭발력이 100배에 이르는 수소폭탄은 초특급 대량 살상 무기인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터졌을 때 6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뭐 직업이 뭐 다양하지도 않고 그럼 그나마 좀 좋다 생각하는 직업은 신분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또 아닙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